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요즘은 장이 너무 변수가 많아서 다음 주 전략을 위해서 이것저것 훑어봤는데 너무 참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 논리가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어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베팅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 보면 지금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어떤 러시아의 푸틴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훨씬 좋아해요. 또 그전에도 트럼프를 도와준 암묵적으로 도와준 이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될 정도고, 또 지금 러시아가 손잡고 있는 그죠 북한도 트럼프는 대놓고 김정은 멋진 친구다 좋다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이든은 어떤 북한하고는 아예 대화도 안 했죠. 완전히 쌩까고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좋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또 바라겠죠. 그러면 또 사우디 유가를 조작하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 입장에서는 보면 그죠? 그 트럼프하고는 별 감정 없어요. 그렇지만 까슈거지 그 기자 살해를 하면서 바이든이 대놓고 그랬죠. 나쁜 놈이다 하고 비난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이든하고는 대놓고 또 척을 쥐고, 이래 보면 유가를 움직이는 러시아와 오펙을 주도하는 사우디, 여기에서는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어떤 우회한다 하면 유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겠죠. 고공행진 100달러 돌파하고, 그래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악몽에 다시 시달리고, 그러면 바이든이 다시 재선할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미가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그죠?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온시티를 추진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유가를 끌어올리는 그 수단이 결국 뭐죠? 감산이죠. 감산이란 말은 그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판매량을 줄이니까 희생이 따르죠. 그래 되면 유가가 올라간데도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죠? 셈법을 따져보면 그래 남는 게 없는 장사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셈법이. 그래서 이 장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까,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예상 자체가 많이 힘들고 너무 변수가 많다. 그러면요, 이럴 때는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보유 종목만 보유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냥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약간 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거기에 맞는 테마를 만드는 거죠. 흔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그죠? 그 전에 말씀드린 S오일 아니면 S오일 우선주 아니면 대성 가스가 아닌 대성 산업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약간 투기성으로 가벼운 종목이라서 투기성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근데 얘는 좀 너무 널뛰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위험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나는 유가가 100불 넘어간다, 고공행진한다 이쪽이라고 하면 S오일이나 S오일 우선주 이런 거는 조금 안정성이 있죠. 왜냐하면 또 배당을 많이 주니까 고배당주에 속하니까 연말이 갈수록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이런 어떤 장단점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고유가에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 이슈는 그죠? 그 최근에 하도가 되었던 그 두산 로보틱스 그죠? 얘가 또 IPO 추진 상장을 하죠. 일단은 그 기간 어떤 그 공모 여기에서는 어떤 밴드 최상단에
배팅을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흥행은 보장됐다 봐야 돼요. 그래 되면 결국 또 시장은 로봇가 관련된 어떤 테마가 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봇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 그죠 고점에 위치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한 종목, 뭐 바닥에 있으면서 로봇으로 패러될 수 있다 이런 종목 또 뭐 하나 찾아서 또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이 흘러가는 거 맞췄어요. 여기저기 시나리오 A, B, C, D 쭉 짜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이 자체가 초보분들은요 너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또 전통적으로 명절 앞에는 돈이 추석을 시기에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또 어떤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변수가 너무 많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이게 상당히 좀 어떤 고민스러운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훑어보다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주 전략을 짜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는 편인데, 근데 이번 주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까 그 자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라서 어떤 나름 어떤 뭐 고심만 하다가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좀 대응 방법 나름대로는 뭐 플랜 A, B, C, D 뭐 짜서 정리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긴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 그죠? 미국 선물 옵션 많기 때문에 이벤트성이 있었다 말씀은 드렸죠. 그렇지만 또 시장의 실제 반응은 또 외인의 포지션이나 움직임을 봐야 되고, 근데 또 우리 목요일날 선물 옵션 끝났을 때 그날 하루 그 다음날 이렇게 외인의 움직임을 보면 또 외인들은 상당히 배팅을 많이 했거든요. 선물에서 이틀 동안 거의 2조를 넘게 대형주를 사들였기 때문에 그 기조를 한 방에 바꾸기는 또 힘들다. 그래 되면 최소한 어떤 코스피 정도는 지수 방어는 해줄 것이다. 이런 또 어떤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보유 종목만 그냥 대응을 하면서 쭉 지켜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테마 어떤 뭐 로봇 테마나 어떤 뭐 고유가 테마나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서 이 종목은 이렇다, 이 종목은 이렇다 열심히 설명은 드리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자체를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냥 현금 비중 유지하고 보유 종목만 대응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어떤 예상을 해서 이런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감당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각자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뭐 어떤 위험 부담까지 감안해서 최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런데 그런 종목은 그죠? 뭐 장이 뭐 급락하고 안 좋아도 어차피 바닥권이라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종목은 또 상대적으로 지겨운 감도 있어요. 지금같이 2차전지 테마로 돈이 극단적으로 쏠릴 경우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 요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은 어쨌든 너무너무 복잡해요. 정치라는 게
그죠? 같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어쨌거나 뭐 주식시장에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대응하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또 어쨌든 뭐 내일 월요일 한 주 장이 시작되면 보면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